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이어 레바논에서도 병원을 폭격했는데 구차장님, 네. 상당수의 의료진이 숨진 걸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뭐 병원을 폭격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5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을 은신처로 삼고 있는 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해서 병원을 폭격한 것인지 명확한 사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병원이 폭격을 당했고 그 폭격에 따라서 이 의료진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랄라 후계자도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은 굉장히 전방위적입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 지도부를 향해서 일망타진하겠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시를 내려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반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강력한 의지를 이번 폭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바논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 교민들 안전에도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행히 군 수송기로 빠르게 귀국했습니다. 교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군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대한민국까지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에서 공항을 통해서 나가기가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또 귀국하는데 또 여러분들 많은 수고에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아저씨 우리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국민 아저씨. 네, 이란의 직접 타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변호사님, 이미 직접 타격 준비가 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어쨌든 미사일 공격이 있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이제 입장을 조심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려진 내용대로 따르게 되면 지금 뭐 석유 생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군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핵 보유 시설에 있어가지고 지금 공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석유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란의 이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될 만하고요. 예. 그리고 핵 보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핵 보유 시설을 뭐 파괴를 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뭐 안전을 좀 확보를 하고자 그런 좀 의도로서 이렇게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사실 걱정되는 건 우리 교민의 안전입니다. 부장수사님, 네. 이번에 97명을 대피시켰는데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에만 1000명 넘는 교민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 지금 교전 상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의 천국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통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인 그리고 기업인들이 상당수 상주하면서 이런 창업과 이 기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 헤즈볼라로 지금 확산이 됐고 앞으로 만약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까지 중동 전체까지 만약에 화염에 휩싸이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과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할 이런 플랜 B까지도 좀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 세계의 변해가는 정세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치권에서 뭔가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우리 교민들의 안전 확보는 너무 당연한 전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근에 파병된 또 군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지금 이스라엘이 아까도 전해주신 대로 민간 시설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재보복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번에는 더 타격을 주기 위해서 군 기지, 핵 시설 그리고 이런 여러 경제적인 축까지 무너뜨릴 정도의 어떤 공격을 예측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라는 걸 또 우리 정부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게 장기전 양상으로 감에 따라서 경제, 정치 여러 영역에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자영 차장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지점, 네. 이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뭘로 보십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여야 합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지금 많이 보도해드린 여러 가지 뉴스가 크게 얘기하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른 한쪽에서는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여부 아닙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특히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모아서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타협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이야기지만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